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 이유를 떠올려 보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오늘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7년 전이에요. 17년 전. 자, 그때 당시 2004년이었는데, 자, 그때 당시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불리는, 중국 쇼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니, 오늘 주식시장도 좋은데 왜 중국 쇼크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자, 여기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제가 이렇게 싹 웃는 표정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최근에 중국 긴축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4년 차이나 쇼크 때와 오버랩 해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변동성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미국 증시, 미국의 장기금리가 속등했기 때문이죠. 자, 이 장기금리가 속등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인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미국 10년,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4%를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중국에서는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긴축 모드가 나타났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었다라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어젯밤에 파월 의장도 그랬죠.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한 뉘앙스. 여러 가지 완화적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뭔가 죄는 듯한 이러한 느낌의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긴축 모드뿐만 아니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일종의 증권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인지세를 0.1%에서 0.13%로 높이겠다.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홍콩 정부의 긴축 이야기. 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중국의 긴축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엇갈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펴는데 중국 쪽에서는 뭔가 쪼이는 얘네는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요, 과거 2004년 차이나 쇼크 때 그 전후의 모습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자료를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기에 앞서서 2000년 초반 당시에 그때 당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 차이나 쇼크는 2004년 당시 4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증시 폭락, 기술주들의 폭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를 쫙쫙쫙 계속 낮추고 있었어요. 여기에 좀 숨 좀 돌리려고 했더니 2001년엔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죠. 자, 그리고 2002년에 좀 숨 좀 돌릴까 하고 있는데 2002년 중반부터 해서 이라크하고 전쟁할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2003년에 그때 당시 3월이었죠.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누구였냐면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그린스펀 의장이 기준금리를 또 낮췄어요. 자,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1%까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제로금리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1%는요. 지금으로 치자면 0% 기준금리에 양쪽으나 팡팡하는 수준의 엄청난 초저금리, 엄청난 완화적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2004년 요때 이제 고개를 살살살살 미국 경제가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자, 중국 쪽에서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해가지고 자, 2004년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어이구 뭐 글로벌 증시가 갑자기 폭락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20%가 훨씬 넘는 낙폭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속에 말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자료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일단 왼편은요. 파란색 선이 이제 중국, 그리고 노란색 선이 미국. 1998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실질 GDP,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자, 미국은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9.11 등등, 아이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간신히 2002, 2003, 이렇게 이제 경제가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중국은 이미, IT 버블 그런 거 별로 영향 받지 않고, 그냥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랐습니다. 심지어는 2003년에 거의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이 발생했고 2004년에도 긴축할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넘어가는 경제 성장률이 발생했습니다. 와, 그 이유는 무엇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1%까지 낮아지면서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로금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은 경제를 이제 간신히 이제 회복시키면서 고개를 바짝 들으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우리 경기 과열일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죠. 그때 당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의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지속 이러한 과정 속에 이러한 부분은 2004년 당시 미국의 1% 금리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즈음에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가 갑자기 속등합니다. 그때도요. 갑자기 속등하고 있는데, 자, 2004년 4월 말에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차이나 쇼크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글로벌하게 큰 쇼크를 경험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중급 하락장 20% 이상의 낙폭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차이나 쇼크 후에 주식시장이 멸망했느냐? 좀 아이러니하게도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그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폭등했습니다. 80% 가까이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차이나 쇼크가 수개월 동안 나타나면서 20% 넘게 지수가 상승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요 부분만 한번 봐주세요. 자, 요 시기 때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아비규환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때 당시 어떤 투자 문화가 횡행했었느냐. 신용카드를 여기저기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그때 당시 규제가 또다시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카드 발급이 쉬웠어요. 카드 발급받아서 그것으로 카드론 해가지고 현금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증권 계좌에 넣어서 5배 미수 풀베팅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조정장 오면은 단 한 방에 단 하루 만에라도 다 날립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04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과하게 표현했나요? 정말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생존하신 분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자, 차이나 쇼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경제, 미국 경제 강하게 그 이후에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유동성은 그 상승,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폭발,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라 하면서 부동산 광풍이 그때 당시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뭐 모기지 부실 터진 거는 차후 2007년, 예, 수년 뒤의 일이고요. 2005년 폭등장, 2006년에도 상승장, 2007년 폭등장, 엄청난 강세장을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즉 2004년에 짤막하게 차이나 쇼크가 발생했어요. 자, 중국은 긴축을 한다고, 미국 장기금리는 상승하고, 그 분위기에서 어이구 이거 전 세계가 이제 큰일 났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부터해서는 시장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2004년 차이나 쇼크 후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발생하게 됐죠. 예,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장기금리 상승은 결국 경기 회복 자신감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유동성의 그때 당시 그린스펀 의장의 실수라고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기준금리인 1%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통제불능 상태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때 당시 원자재 시장도 날아가고 자산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툭툭툭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중국에서는 긴축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숑숑숑 나오고, 미국에서는 우린 아직 아니야, 저금리, 양적 완화, 그리고 MMT, 현대통화이론, 즉 우리 국민들한테 돈 찔러주겠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중국 긴축 속에 잠깐 시장이 꿀렁꿀렁 거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중국 이슈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다, 2004년처럼 진짜 차이나 쇼크가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큰 기회를 잡게 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변동성에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 방법, 하고 계신 투자 방법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하세요. 만약에 주가 지수가 10% 빠진다면, 20% 빠진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견딜 수 없고 퇴출이 될 텐데, 이러면 그 이후에 내가 뭔가를 도모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뭔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자, 반대로 지금 안전하게 차분하게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식대로 만약에 2004년처럼 차이나 쇼크가 오더라도 내가 큰 충격이 없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생존하시면서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단 며칠 만에 아이고 오늘 올랐으니까 좋은 얘기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속에서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슬슬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든 그 중간중간에 중국발 어떤 긴축 쇼크가 한 번씩 올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쇼크가 여러분들 투자에 결정적인 패착이 되지 않게 전략을 잘 다듬으시면서 시장을 대하시면서 그러신다면 향후 다가올 상상 이상의 엄청난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길게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요. 자, 내일도 기분 좋은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